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용 부분을 특정한 이제 사람들이 또는 단체가 그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외에 있는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련 집회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송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가 보면 되는데요. 제가 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있죠.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건데 특정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이죠. 어? 이거 어떻게 이게 독불장군처럼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이게? 응?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참 전국 각지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제가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중에서 있죠. 공용 부분을 특정한 운영사가 사용하도록 하는 이러한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운영사가 공용 부분을 자기들이 배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돼요. 이 부분은 좀 승소를 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 이번에 보니까.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되고, 소송 비용도 당연히, 독점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고가 부담한다. 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관계는 이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발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단에서 관리위원회, 여기 좀 대표위원회라고 했네요. 또 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 11월 26일부터가 2016년 7월 15일 지하 5층부터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리빙방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각 층의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에 일괄 임도해서 판매 시설을 개점하도록 하고 그 용도와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보십시오. 그런데 원고의 사진관 점포는 이 사건 일괄구획 및 그 일괄 임대차의 대상구역에 속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 임대차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 사건 집합건물관리단 대표위원회는 2017년 2월 28일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 임대차에 대해서 대상구역에 속하는 점포 구분 소유자 중에서 86.6% 의결권에서 95.35%가 서면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관리규약에 정한 의결 정족수 충족하였다고 판단해서 이 사건 일괄구역 및 일괄 임대차와 이를 위한 공사를 승인하고 의결했는데 또 이상하죠. 이 보면. 다만 이 사건 일괄구역 및 일괄 임대차와 이를 위한 공사에 관해서는 대상구역에 속하지 않는 점포의 부분 소유자들까지 모두 포함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적도 없죠. 이거. 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건 공사인데 집합건물관리단은 2016년 9월경부터 해서 12월경까지 이 사건 일괄구역 및 일괄 임대차의 대상구역에서
종전벽을 갖다가 철거하는 공사를 했다는 거고, 피고회사는 2017년 1월 2일경부터 5월 27일경까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구조와 배치를 바꿨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변경사항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는 등의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심의 판단에서는 지금 나온 것이 뭐냐면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게 보존행위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보면 이 사건 일괄구역 및 임대차는 이 사건 각 벽 등을 설치함으로써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인 통로의 위치라든지 형상이라든지 후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킨 것이다. 공용 부분 변경 사항이죠. 그래서 공용 부분에 변경에 해당하고 공용 부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되기 전에 즉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이래가지고 15조 제1항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은 각 4분의 3 이상의 지금 결의를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 그 일괄구역 및 일괄 임대차는 적법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공용 부분에 지금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거는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거기에 있는 일괄 임대차 한 사람들한테만 동의를 받아가지고 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겠죠. 아무래도 공용 부분에 그를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뭐 화장실로 가는데 둘러서 가야 된다지 못 가는 상황도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 분양 설계되어 있는 그 설계 도면과는 다른 상황이 있겠죠. 피고에서는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일괄 구획 및 일괄 임대차에 터잡아가지고 이 사건 각벽을 설치해서 이 사건 점용 통로 부분을 입어줍죠. 이게. 사실상 전유 부분과 같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공용 부분을 앉아 전유 부분 같이 배타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원고의 지금 공유 지분권 그러니까 원고도 지금 자기가 자진과를 하면서 자기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공유 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공유자, 개개인에게 기속되는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공용 부분이 적법한 용도 및 관리 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어 있어서 일부 부분 소유자가 방해 배제 청구로서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잘못이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손해배상 청구하고는 다 인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소송 비용도 피고가 다 져야 된다라고 해놨죠. 아까 보시면 대법원 판단에서는 뭐냐면 이제 이 부분만 그 파기환송시킨 겁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갖다가 지금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 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 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여기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근데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할 때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할 때는 그 행사는 보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면 아까 관리단 집회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집회는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몇 퍼센트냐면 저기 퍼센테이지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기 보면 86.6%, 의결권의 95.35%.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일괄 임대가 가능하다 하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진관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은 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죠. 여기처럼 어느 공유자가 공용 부분이 안에서는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할 때는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는 그 행사는 보존 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존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해놨습니까? 공용 부분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한다라고 이 부분이죠. 그리고 물론 관리 규약에 이것이 남아있다면 규약대로 하면 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관리 규약에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 관리단 집회 결의를 교체하는 관리 행위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령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이 적법한 용도 및 이 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어 있어서 일부 구분 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가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를 관리행위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단 집회에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집합건물 내에 공동생활을 둘러싼 다수 구분 소유자의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제정된 구집합 건물의 입법 규제에 부합하고 그다음 분쟁의 의례적인 해결을 위하여도 바람직하다. 지금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존재하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의 방해 배제 청구와 관련된 이 사건은 원용하기에는 적절치가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고하는 이 사건 각 벽의 틀근은 이 사건 일괄 구획 및 일괄 임대차에 따라서 피고회사에 점포를 임대한 다수 구분 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가 아니고 관리 행위로 보아요. 실제로는 이거는 관리 행위도 있고 또 용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변경 행위도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건 각벽의 철거를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 결의를 개최하는데 이러한 결의를 거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각벽 철거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에 결의 없이도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의 관리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 회사의 상고이유 2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고는 한 6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전부 다가 있죠.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했어요. 보면 여기 보시면 있죠. 공용 부분에 아까 변경서 용도를 갖다가 바꿨기 때문에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적법한 관리단 결의를 갖추지 못한 무효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단의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 엉망인 거죠.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집합 건물 판매 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은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특정한 사람들한테 독점권을 배타주 독점권을 준다든지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 얘기해서 무효다고 했고 변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한 결의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부사 가족했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리 잘못된 거 없다. 그 다음에
피고 측에서 자기들이 막 이런 상고 3점 해주도 이것도 전부 다 기각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가 적법하지 않은 이 사건 일괄 구획 및 일괄 임대차에 터잡아서 이 사건 각백을 설치하여 이 사건 점용 통로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제가 늘 이게 상식적인 부분인데도 상당히 문제죠 지금. 피고회사는 이익을 얻고 원고는 구분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점용 통로 부분을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분들 호텔 같은 경우는 공용 부분에 누구나 운영사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용도에 따라서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운영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지 이런 거는 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입다 판단했다는 거. 그래서 손해배상해라라고 한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원심의 판단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에서 자유심정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성립 요건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가져간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그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손해배상 다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그리고 이게 회사는 그러니까 사진관이죠. 원고에게 일실 영업 수익의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또 이 판단한 거죠. 응?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을 잘못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다시피 관리위원회나 관리인들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있죠. 여러분들이 특정한 사람들한테 독점적 배타적으로 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관리규약에 임대료를 받도록 하는 부분이 막 규약에 나와 있다면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잡수입해서 그것을 뭐 관리비로 탕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규약에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소유자분들한테 다 혜택이 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거 보면 이번에 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피고공사의 상고유예에 대해서 돼가지고 원심은 또 판시 내용과 같은 이유로 원고 및 피고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원고가 임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그렇죠. 아무리 사진관에서는 피고공사는 원고에 대해서 해당 기간 동안에 자임을 청구 없다고 지금 판단하였는데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유효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해서 자유심정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537조 및 제623조 제3자 채권 침해, 전부 불능 등의 법리 오해에서 판결이 미친 등은 잘못은 없다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철거 청구 부분은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요 부분만 원신 법원에다가 환송하고 피고회사의 나머지 상고 및 그 피고공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피고공사의 상고로 인한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일치된 의견으로 한다라고 해서 판결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좀 이 판례는 상당히 좋은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공용 부분은 지분이 아닌 용도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독점적 배타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리고 아무리 지분이 많다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들이 사용함으로 해서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이 영업을 못한다든지
심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판결을 했는 부분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